그 다음에 집행. 결정문만 받는다고 해서 이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은 집행관한테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참여하에서, 관계자 참여하에서, 그 명도 대상 목적물에 가서 적당한 곳에 게시물을 붙이고, 그 다음에 가처분의 취지를 고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이 안 돼요. 만약에 이걸 넘겼다라고 하면은 다시 신청을 해야 되죠. 예전에 이제 제가 같이 일하던 제가 이제 데리고 있었던 변호사가 한번 실수한 적이 있는데 너무 제가 좀 이렇게 웃겨서 제가 계속 좀 그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이었는데 저는 이제 완전 이제 1년차 변호사였어요. 근데 정의정지 가처분을 결정을 받고 당연히 알아서 집행 신청을 하거나 추후 절차 이런 것을 진행할 줄 알았는데 그 변호사는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결정문을 받고 그냥 그걸로서 다 끝난 걸로 점유정지 가처분 받으면은 그걸로서 그냥 점유정지 상대방한테 송달한다거나 우편 송달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남아있는 절차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2주를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뒤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집행관한테 집행 신청을 해가지고 실제로 고시문 게시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 집행 절차들이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좀 황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처분 한번 놓쳤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못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다시 이제 재신청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참 경험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당연히 알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변호사는 뭐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멍하니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실무 경험이 참 중요한데요. 가압류 같은 경우야 가압류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촉탁을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압류도 가압류 결정 나면은 따로 뭐 신청은 안 하더라도 직권으로 그 집행 촉탁을 해서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소에 촉탁을 해가지고 바로 알아서 신청을 하고 가압류 등기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채권 가압류도 마찬가지죠. 채권 가압류도 직권으로 이제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법원에서 직권으로 하거든요. 그래야 또 그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데 점유이전문지 가처분, 물론 이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게 되면은 그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등기소의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등기가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그걸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집행관한테 신청하고 집행하고 하는 부분을 결정문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 안에 집행을 채권자가 알아서 자진해서 해야 될 절차인데 그걸 이제 모르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효력은 그 게시한 때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결정문 받아놓고 만약에 그 고시문 게시를 못하게 되면은 아무짝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